네, 안녕하세요. 저는 찰과학대학교 의료홍보 미디어학과 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6학번 졸업생 조안나입니다. 오늘 현장에는 다음 달에 이제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특강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점에 끌려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또 제가 4년 동안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로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전공을 살린 취업 스토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처럼 입학 후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을 선택했을지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PD가 꿈이었고, 이 미디어 관련 전공을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라고 말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 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학과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을 왔으나, 이제 사회과학대학교에는 사학과가 없었고, 그중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과들 중에서,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엄청 단순해요. 그냥 딱, 뭔가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미디어를 배운다는 게 좀 멋있어 보였고, 솔직하게 말해서, 항상 이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전공을 통해서 좀 기획자 입장이 되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주 단순한 이유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전공자로서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학년 때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맑은 눈의 광인처럼 정말 의욕은 불탔는데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편이어서 뭘 해야 되는지 약간 감이 안 잡히는 게 저에게는 좀 큰 허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내 앞으로 인생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학과 전공자로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좀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니까 이해도를 높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막 유행하는 시점이어서, 그 인스타그램 포맷에 맞는 정사각형 콘텐츠가 굉장히 떠오르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이랑 채널에 관심이 생겼고, 또 인스타를 활용한 카드뉴스 콘텐츠가 또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는, 교내 카드뉴스 동아리 채널에 가입을 해서 직접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보고, 또 SNS 채널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저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이런 방식들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이 저의 오랜 관심사였기 때문에 전국 대학생 연합 여행 동아리에도 가입을 하고 또 교내 여행 공모전에도 지원을 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좀 세상에 대한 이 시야를 좀 넓히는 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제가 콘텐츠 기획을 좋아한다는 거를 좀 알게 돼서 2학년 때는 콘텐츠 기획 중에서도 좀 어떤 콘텐츠 기획에 자신이 있는지 좀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콘텐츠를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에 지원을 해서 이제 카드뉴스 같은 쇼폼 콘텐츠가 아닌 좀 블로그 형식의 긴 글의 포스팅
콘텐츠를 만든 것을 했었고, 또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캠페인도 기획을 해보면서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좀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드뉴스나 이제 뭐 블로그 포스팅, 뭐 오프라인 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또 했지만,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SBS 라디오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라디오가 제가 있었던 게 윤영빈과 양세형의 투맨쇼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특성상 좀 타깃 연령층이 젊은 2030 세대여서 SNS 업로드 영상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제가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만든 영상이 SNS 채널에 올라가고 또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직접 보면서 영상 콘텐츠의 제작에 대한 재미와 또 약간의 재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았고, 2학년 때 내가 잘하는 걸 찾았으니까, 3학년 때는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주제인 여행을 가지고 여행 PD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는데요. 그 꿈을 목표로 그러면 항공이나 여행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보자 해가지고 이제 관련 대외 활동을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진에어 대학생 마케터 그린 서포터즈 기획팀에 지원을 해서 이제 통과가 돼서 진에어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SNS 업로드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뭔가 이 항공 산업에 대한 항공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런 타깃을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 예능 PD가 꿈이니까 이 여행 영상 관련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KTNG에서 주최하는 상상하는 여행자라는 공모전에 지원을 해서 국내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제 기획안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제 여행 예능 PD라는 목표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활동 모두 제가 이제 지원을 할 때 그동안 1학년 때 했었던 카드뉴스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인턴 활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뭐 영상 콘텐츠 그런 것들이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실제로 실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간의 활동들이 언젠가는 좀 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학년이 돼서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영상 관련 이제 여행 예능 PD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상 관련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영상 쪽은 좀 영상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다 일괄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서 보셨겠지만 뭐 SBS 인턴에서 제작했던 영상이나 여행 공모전 때 만들었던 여행 영상 정도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4학년이지만 이 영상 포트폴리오를 좀 채우고자 SBS 모비딕 그 미디어 콘텐츠국에서 이제 LG U 플러스 아이들나라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인턴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좀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몸소 느꼈는데 제가 무척 좋아하고 이제 재미있어 하는 분야라서 재미는 있었지만 잦은 밤샘 작업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뭔가 영상을 업으로 삼기에는 조금 나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내가 이때까지 뭘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좀 돌아보고 해서 이제 KPR 헬스케어 PR 쪽으로 좀 기획에 초점 맞춘 PR 쪽으로 어, 새롭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종합 홍보대 행사인 KPR에 인턴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헬스케어 팀에서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나 기업 홍보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공 선택의 이유는 저는 단순히 정말 약간 미디어의 허울을 보고 좀 멋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의 매력을 느껴서 좀 다시 돌아가도 저는 당연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제가 직접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은 단절이 돼서는 안 되고 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배우는 이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제가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실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자면,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기초 작업을 할 때 글쓰기가 가장 기본이 되더라고요. 항상 뭔가 뭐 자료를 쓰거나 아니면 기획을 할 때 뼈대를 구성하려면 생각하는 힘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이제 그걸 내가 생각한 거를 바탕으로 글로 잘 표현을 해내야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소통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학년일 때일수록 저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했고, 이제 그래서 뭐 대학생 연합 독서 토론 동아리를 가입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도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잘했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 공부까지 좀 더 열심히 해두시면 영어나 글쓰기는 어떤 직업을 가더라도 다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플러스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준비를 해두면은 좋을 것 같다는 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셨겠지만은 어,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점을 찍었어요. 이게 뭔가 일직선이 아니라 뭐 영상도 했다가 뭐 PR도 했다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대학생 때 뭔가 이 방향성을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점들을 일단은 찍어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점을 찍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뭐 4학년이나 취업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점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게 분명히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들을 골라서 연결만 하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다 갈 수 있으니까 우선 대학생 때는 좀 여러 가지 점을 찍어보자라는 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또 그 전공자로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그 전공을 살려서 지금까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제, 어, 제 취업 이야기와 그리고 좀 대학 생활에 필요한 꿀팁들을 좀 전달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전공을 선택하시는데 좀 필요한 궁금증이라든지 좀 그 외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솔지 학생님께서 주신 질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글쓰기 훈련을 하신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글쓰기 훈련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을 읽고 그 책의 주요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나의 생각을 좀 글쓰기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졌고요. 그리고, 음, 좀 뭔가 필사 같은 것도 내가 정말 읽고 좋은 책 같은 경우에는 필사도 좀 규칙적으로 했었고, 어, 뭔가 영화 같은 거 뭐 꼭 글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콘텐츠를 보고 나서도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에다가 내 생각, 뭐 주제는 어떻게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하는 뭔가 연습을 그냥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재밌었고, 뭔가 이 책에서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책 내용이 맞다고 동의를 하지 않을 텐데,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글쓰기 훈련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은 학생님께서 영어 때문에 업무에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헬스케어 PR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PR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자료를 만들 때 그 한 문장마다의 이제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환자나 의료진 대상으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꼭 그 원문, 논문에 있는 문장이어야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 원문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어 원문들이 다 이제 좀 어려운 영어들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아직은 다 영어, 뭐 영어 사전을 찾고 뭐 구글 번역기를 돌린다고 하지만 그럴 때 조금 영어가 좀 되어 있으면은 근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다국적 제약사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혹 좀 그 글로벌 본사와 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물론 영어가 이제 되면은 능력이 되면은 소통하는데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